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공무원 시험 쓴소리 라디오 탈출구는 합격뿐. 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언제쯤 그만두지? 언제쯤 그만두지? 하는 겁니다. 방금 제 블로그에 글을 올려놨는데 그 글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무원 시험 그만둘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공부를 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서 문제는 뭐냐, 공무원 시험을 1년 준비하신 분은 2년을 준비하게 되고요, 2년 준비하신 분은 3년을 준비하게 돼요. 이유가 뭐예요? 놓칠 못합니다. 놓칠 못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한번 발을 디디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 이게 정설이에요. 더더군다나 공부를 하셔가지고 약간 합격선에서 약간 모자라는 그런 점수 떨어지면 더더욱 미련이 남게 되죠. 평생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회사 다니다가 다시 또 도전하기도 해요. 자,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뭐 둘째 치고, 일단 자, 우리가 공무원 시험이 왜 어렵다고 하죠? 경쟁자가 많으니까. 그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경쟁자보다도 훨씬 더 적은 경쟁자예요. 우리가 국가직 시험 접수를 하면 보통 18만 명, 2020년 기준으로 18만 명이 접수를 했어요. 그 중에 실제 시험장에 오신 분이 13만 명 정도 됩니다. 13만 명의 경쟁자가 있네? 이게 뭐 직렬별로 또 나누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60대 1, 뭐 30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성적 발표가 나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무슨 통계? 성적 통계가 나왔는데 무려 44%가 과락으로 떨어졌습니다. 13만 명 중에 44%예요. 엄청난 인원이 떨어졌어요. 과락으로. 우리가 과락을 평가할 때는요, 보통 공부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네, 과락이니까 40점이 8문제죠. 네, 기본 반타작도 못했다는 얘기가 있죠. 저도 공부를 해봐서 아는데 반타작 못할 정도면 거의 공부를 사실은 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2020년은 쉬웠다고 소문났어요. 아주 쉬웠다고. 이렇게 쉬운 시험이 어디 있었나. 다들 얼굴이 한방 웃음을 띄우면서 고사장을 나오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는데, 자, 실제 경쟁자 문제에서 이 얘기가 왜 나왔냐? 결국은 경쟁자가 아니죠. 우리가 과락 맞는 분들까지 나의 경쟁자라고 생각하면 뭐 과락끼리 도토리 키재기라 그러죠? 도토리 키재기에서 뭐예요? 어차피 합격은 저 먼 데 있는데 등수별로 합격을 시키잖아요. 뭐 치열하진 않지만 어쨌든 등수별로 합격을 시키는 시험이고, 2019년 20년 운이 좋아서 정말 많이 뽑았습니다. 내년까지도 운이 있을 것 같아요. 운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탈출만 하고 싶어 하지 실제로는 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방송 듣다 뜨끔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나 공부해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지? 하시는 분들. 어저께 제가 잠깐 실시간 채팅을 열었더니, 실시간 방송 뭐 형식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열었더니 거의 60명 정도가 들어오시더라고요. 60에 70명. 그 중에 몇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공부해야 되는데 보고 있다. 제가 갑자기 죄인이 된 느낌이었어요. 공부를 맨날 하라고 하면서, 사실 그렇죠. 저도 그렇죠. 맨날 공부하라 그러면서 유튜브 보라 그러고, 유튜브를 봐야 저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네, 이율배반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거죠, 일종의. 네,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뭐 그래서 유튜브는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그때 봐라 하는 거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이유는 내년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내년 4월 6월 시험 보고 나면 뻔짜예요. 왜? 그때 공부 좀 했을걸. 누구나 겪는 일들입니다. 누구나 겪는 일들이에요.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보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9급에서는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지는 게 확실해요. 못해서 떨어지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공부를 못한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못한다는 건 집에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게 못한다는 의미가 원래 못한다는 아닌데, 지금 언어 유희를 하고 있습니다. 못한다 그러면 진짜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럼 공부를 못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못해요. 성적이 안 좋아요. 왜? 공부를 안 해서. 근데 제가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떨어져요. 왜? 떨어진 게 아니라 등수가 안 나요. 수학 같은 게 40점도 안 나와요. 도저히 이해가, 가르쳐 보려고 저도 해봤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해의 문제가 생겨요. 고등학교 수능 이런 거는. 그런데 공무원 시험은 이해의 문제가 사실은 없어요. 이해? 뭘 이해해요? 외워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한국사 기초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사 기초를 해야 돼. 한국사라는 거는 그냥 일어난 사건들이잖아요. 사건들인데 그걸 기초란 게 뭐가 필요할까요? 차근차근 들으면서 외우면 되죠. 예, 차근차근 시작해서 선사시대부터 쭉 이뤄진 사건들을, 네, 사건 사고잖아요 다들. 그걸 쭉 이렇게 외우는 과정인 거지, 그게 뭐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뭐 이건 될 수 있죠. 그것도 외우는 거잖아요. 따져보면 왜 일어났어요, 이 일이 있어서 이 일이 일어났어, 외우면 되잖아요. 그게 뭐 대단히 뭐 머리에 막 이렇게 막 구조적으로 넓게 있나요? 네, 물론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수능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논리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 암기에서 나오는 답변을 원하고 있어요, 시험 문제 자체가. 국어도 그렇죠. 국어 지문이 아무리 길다 한들 대단히 꼬아놓은 문제는 없어요. 가끔 한 문제 나와서 헷갈리게 하긴 하는데 대부분 단답형으로 끝내는 문제들이에요. 수능은 굉장히 많이 꼬아놨죠. 아, 이게 도대체 맨날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게 국어 문제인지 물리 문제인지 국어 문제인지 화학 문제인지 모르겠다, 그런 거가 있지만 공무원 시험에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그저 뭐라고 해요? 그냥 웬만하면 답이 바로 나올 수 있게 해놨어요. 그 지문이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라고요. 문학작품도 어디서 한 번은 본 듯한 문제, 그런 문제들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헷갈린 게 아니라 보기를 섞어놨기 때문에 좀 거저주는 문제는 아니다. 거저주는 문제는 건 뭐예요? 완전 다른 시대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조선시대 나오는데 뭐 선사시대 얘기를 한다든지 돌도끼를 사용했다 이러고 나오면 이게 조선시대 아닌 게 확실하죠. 그런 거는 안 난단 말이에요. 비슷비슷한 거, 그 왕들 근처에서 비슷비슷한 거 헷갈릴 뿐이지 어려운 게 아니죠.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려운 건 머리가 딸려서 정말 안 되는 걸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못 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인 거고요.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왜 안 해? 암기를 하랬는데 암기 안 하잖아요. 버텨요. 난 안 해도 돼. 한자 하라는데 한자 안 하죠. 버텨요. 공부 안 했죠. 공부를 안 하니까 못 하게 되죠. 네, 그런 원인과 결과에서만 나오는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다. 지금 공부를 안 한다는 의미는 지금 이 방송 이 시간에 듣고 계신 분들, 제가 올리자마자 바로 듣는 분들은 공부 안 하는 거 맞습니다. 아, 물론 잠깐 쉴 때 들어도 돼요. 안 들으면 안 되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지. 열심히란 의미 제가 정의해 드렸죠. 정의해 드렸어요. 이미 유튜브에는 거의 없는 게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것 중에는. 네, 제가 열심히 하라는 건 하루 10시간만 딱 공부하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죠. 왜? 일도 8시간밖에 안 하잖아요, 우리가. 예? 근로 노동 시간이 8시간 있잖아요. 야, 열심히 일 좀 해봅시다. 그럼 8시간 일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10시간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냥 뭐 딴 거 필요 없고 시간으로 열심히 했냐 안 했냐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 앉아서 허공 보고 있었다. 그건 공부한 게 아니죠. 네. 그게 일 안 하고 열심히 일 안 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자, 제가 그 블로그에 글 써놓은 거 중에 보면 오늘 썼어요. 오늘 썼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고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요. 거기 보면 그게 있어요. 이 공부가 가장 쉽다. 공부가 가장 쉽다.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학생들은 주업이 공부죠. 원래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이 가장 어려워요. 자기 지금 현재 상태가 가장 어렵다고요. 공무원 되신 분은 공무원이 가장 어려워요. 회사 다니시는 분은 회사 다니시는 분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서로 추천 안 합니다. 아예 하지 마, 이거. 아유, 안 좋아, 안 좋아. 예, 안 돼. 대학도 그래요, 대학도. 자기가 다니는 대학이 제일 안 좋아요. 뭐, 무슨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다 그래요. 자기 환경에 만족을 못 하는 게 사실은 사람입니다. 예. 아무리 좋은 집에 있어도,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난 10억만 있으면 진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10억이 있으면 누가 그래요? 10억 있으면 100억을 갖고 싶어 할 거다. 그런 것 같아요. 회사 회장님들 보시면. 네.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계신데 또 벌려고 그러잖아요. 더더더더더 이러고 있잖아요. 더더더더. 야, 매출 좀 더 올려. 좀 더 올려. 좀 더 올려. 저희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매출이 한 120%, 130%까지 돼서 초과 달성 했어요. 근데 기쁘잖아요. 굉장히 영업이 잘 돼서 잘 팔렸어요. 다 보너스를 받아야 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 팀장님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올해가 이러면 내년은 어떻겠냐? 내년은 어떡하냐? 지금 좋아할 게 아니다. 이게 항상 그 회사 마인드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150%를 했으면 150%가 기본으로 깔린다는 거죠. 그럼 내년에는 올해 대비해서 200%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2배가 선장할 수 있다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냥 요 정도 했으니까 됐습니다. 150%는 150% 못할 것 같고 100%만 달성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요즘같이 불경기에는 이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다 회사 다니시는 분의 고충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아이고, 때려치고 노가다 나야 되겠다.
그 노가다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해봐서 알아요. 이런 분도 있어요. 아, 그럼 이거 안 되면 공장이나 다녀야겠다. 공장이나 아니에요. 공장 정말 힘듭니다. 가면 뭐 똑같은 일 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 환경 자체부터 시작을 해서 쉬운 일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일이든 쉬운 일 없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남들이 하는 일이 가장 쉽습니다. 계속 하던 일이 가장 쉽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지면 쉬운 일들인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학생이었으면 계속 공부를 해왔죠. 그러니까 공부가 사실은 가장 쉬워요. 하던 일 하는 거니까. 오래 해왔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어렵다고 그러냐면 저처럼 공부하다가 다른 일 하다가 다시 공부를 하려니까 미치고 환장할 거예요. 정말 엉덩이를 붙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제 나이쯤 돼서 공부한다고 앉아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진다는 건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한 길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겪어왔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있어요. 떨어지면 이것도 해야 되고 떨어지면 이거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 유일한 건 딱 이거예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합격하는 것밖에 없어요. 합격하는 거. 합격하면 단번에 모든 게 다 사라집니다. 모든 게 다 사라져요.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끝나요. 그냥 그 고통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고통은 이제 출근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고통이 또 생기는 거죠.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다고 하면 정말 끝을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끝을 봐서 원 없이 공부해보고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원 없이 공부해보고 이거는 나랑 안 맞는 시험이구나. 내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고 안 해서가 아니고 이건 정말 안 되는 시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면 되고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공부를 제대로 안 했구나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제대로 하면 합격할 수 있겠구나 자신감을 갖고 다음 연도에는 합격하셔야 되죠. 근데 그게 3, 4년이 지나고 이러고 아직도 그러고 있다. 그러면 아무 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뭔가 큰 생활에 변화가 있지 않는 한은 절대 합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갖고는 한 번 떨어지면 계속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왜? 과거를 답습하게 돼 있거든요. 똑같은 일 똑같이 한다고요. 그거를 개선해야 또 합격을 할 수 있는데 여전히 한자 공부 안 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데서 더 맞으면 되지.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떨어졌으면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 되는데 보강 안 해요. 그냥 그대로. 작년에 간당간당 했으니까 이번에 운이 좋으면 합격할 거야. 영원히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작년에 시험 보고 또 다시 제시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있는데 내가 과거에 했던 패턴 그대로 가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초시생들 지금 하는 방법이 맞는지 반드시 봐야 됩니다. 지금도 하루에 2-3시간 공부하고 여유있게 놀고 계신 분도 있어요. 쉽네 뭐 이러면서. 쉽네? 내가 쉬우면 남들도 쉽고 다 같이 쉬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거 안에서 경쟁이 일어나면 더 힘들어요. 사실은 내가 너무 잘해서 쉬운 거보다는 그냥 내용이 쉬운 파트를 공부했어. 오늘 한 10시간 할 걸 1시간에 끝냈어. 그럼 나머지 9시간은 다른 걸로 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시간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척도가 공부를 하냐 안 하냐의 척도를 시간으로밖에는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 다음에 암기라는 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암기에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은 정말 천재죠. 그런 천재분들은 공무원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저께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었나요? 생활의 달인 보니까 끝말잇기 세 개가 아니라 랭킹 1위가 나오더라고요. 끝말잇기로 랭킹 1위를 어떻게 하나 했더니 다 외웁니다. 다 외워. 상대방이 했던 말까지 다 외워버려요. 아니 그 정도로 할 줄 알면 정말 천재죠. 이런 사람들은 책 같은 거 금방 다 외워버려요. 그런 천재가 본인은 아니시지 않나요? 남들 한다고 내가 되나요? 안 되죠. 그리고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남들이 뭐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학생들이 가장 나쁜 건 뭐예요? 야, 너 왜 이거 80점밖에 못 맞았어 하면 뭐라 그래요? 누구는 70점 맞고 누구는 50점 맞았는데. 그럼 왜 그 위에 있는 90점 맞고 100점 맞은 애들이 자기 위로 30명도 넘게 있는데 그 학생들 얘기는 안 하냐는 거예요. 왜 마음의 안정을 찾냐 말이에요. 밑에 많다고. 공무원 시험 위에서 합격하잖아요. 밑에는 합격이 안 되잖아요. 과락자가 44%나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어렵지 않은데 44%가 난 거는 왜 얘기 안 해요? 그런 거란 말이죠. 어렵지 않은데도 44%가 과락이 났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공무원 시험에 얼마나 허수가 많은지를 알 수 있는 것기도 해요. 저 같은 사람도 공부 안 하고 갔는데 과락 안 났습니다. 공부를 안 했다니까요. 아예 공부 안 한 지 1년이 뭐예요? 1년 6개월도 다 된 것 같은데 시험 보러 가서 그냥 상식선에서 푼 것만 해도 과락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뭐 공부 조금은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여러분도 조금은 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혹시 올해 과락을 맞고 떨어지신 분도 있으시면 마음을 다시 굳게 먹으셔야 됩니다. 똑같이 과락으로 떨어집니다. 한 번 떨어지면, 과락으로 떨어지면 계속 과락이에요. 그거는 본인이 알아요. 왜 안 되는지를 알아요. 왜 안 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목표가 낮아요. 목표가 겨우 과락 탈출이에요. 그렇게 백날 해봐야 과락 탈출한다고 합격하나요? 거의 제가 아까 44%라 그랬죠, 과락이. 나머지는요, 다 위에 상위권에 있어요? 아니에요. 그 중에 한 60, 70% 또 하위권에 있습니다. 저 밑에 과락 겨우 넘긴 수준에 가 있어요, 평균 점수가. 그런데 뭘 합격을 해요? 합격을 하긴. 그 사람들이 경쟁자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경쟁률이 낮단 말이에요, 굉장히. 공부한 사람은 정말 열에 한 명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공부한 사람들은. 공부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좋아요, 합격하기가. 공부하면 합격한다는데 몸에서 못하겠다 하는 걸 진 누르란 말이에요. 진 누르고 합격을 해야죠. 합격을 해야죠. 합격하고 나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와요. 일단 자기 목표를 이뤘으니까 좋고, 주위에서 보는 눈도 좋아지고, 인생 역전은 아니더라도 패배는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이 뒷화면에 나온 이 경강역이라는 곳이에요. 춘천 가는 춘천선, 경춘선 역인데 폐역이 됐죠. 이제 새로 라인이 깔리면서. 그러면 이게 몇 년은 방치가 돼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방치되어 있는 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런데 한때 되게 유명했던 역이에요. 여기 보시면 영화 편지 촬영역이라고 나오죠. 편지라는 영화 굉장히 히트쳤던 영화거든요. 옛날에 나 때는 예.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역이었고 아마 활발히 왔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는 사람이 많이 없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이 편지를 봤는데 거긴지 뭐 아닌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경춘선은 많이 타봤어요. 예전에 군대 갈 때도 타고 제대할 때도 타고. 네, 제가 춘천 강원도 양구에 군대를 갔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또 버스 타고 들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자, 지금은 레일바이크 역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제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자, 이거와 비슷해요. 우리가 비슷해요. 합격하면 사람들이 다시 찾아온다니까요. 지금은 아유 공시생 이러는데 나중에 합격하면 친구들이 전화해요. 너 공무원 됐다며? 이렇게. 안 되면 조용해요. 친척들도 찾습니다. 야, 너 요번에 공무원 합격했다며? 네. 대단한 직업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 노력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 어렵다는데 일반인들은 모르죠. 실제 경쟁률이 얼마인지도. 그냥 듣기로는 뭐 100대 1, 뭐 30대, 야, 그걸 합격했단 말이야?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과 같이 여러분 공시생들이 똑같이 생각한다. 100대 1이야, 100대 1.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 분명히 2대 1, 3대 1도 안 되는 시험인데 그게 뭐 100대 1이라고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자신감을 갖고 오늘부터라도 좀 제발 10시간 정도만 채워봅시다. 우리 모두. 아니, 10시간에서 빨리 끝나면 회독을 늘릴 수가 있잖아요. 지금 12월 아니면 공부할 틈이 없다니까요. 공부할 틈이 없어요. 제발 공부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거의 마지막 절규입니다. 이제 12월 달 지나가면 제가 이런 방송 하지도 않아요. 공부하라는 소리도 안 합니다. 예, 그냥 마무리하라 그래요. 마무리하고 휘둘리지 말고 그래라 그러지 공부하라는 소리 안 합니다. 왜? 안 되니까 공부가. 12월 달 15일인가 남았죠. 지금 충분합니다. 연말 연시 없죠?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상황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공시생 입장에서는 약간 좋은 건 외부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다 같이 힘든 시기가 왔다는 거는 공부하는 데에선 좋아요. 물론 공부할 공간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하긴 한데 조용히 집에서 집이 또 조용하지 않은 분들 계신데 그런 부분은 좀 죄송한데 어쨌든 기마개를 사서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